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슈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 모두 동물을 사랑하잖아요. 애견 인구가 거의 2천만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는 개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진돗개와 기슈견에 대한 간략한 특징들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는데, 진보단체에서 만들었던 이종교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결과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사진과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 모두 집중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개를 좋아하시고 진돗개를 사랑해주시는 우리나라 토종개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기슈아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중교배를 태어나고 나중에 일어날 참사,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밀양개 후손 진돗개 기슈 전람회 챔피언 견명 흰수리. 이 개가 이렇게 보시면은 일반인들은 와, 정말 멋있게 생긴 진돗개구나, 다리도 길고 장대꼬리에, 요즘 이렇게 변한 개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개는 진돗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돗개하고 일본개가 교잡이 됐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두드러지는 특징, 이 안구가 굉장히 검게 되고 검정색 눈을 갖게 되고, 사지 구성이 모델처럼 굉장히 다리도 길어지고 허리도 길어지고 이런 체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중시했던 또는 성품을 중시했던 옛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까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이런 개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기슈견 1호, 2호가 부산에서 이렇게 있다가 수입업자가 수입을 해오고 대연동 백구를 진도에서 이렇게 데려왔었는데, 그 개하고 일본개가 이제 교잡이 되는 형태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개는 진돗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개들이 전람회에서 챔피언들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토종에 가까웠던 개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 개 여러분 진돗개로 보이세요? 진돗개가 절대 아닙니다. 이 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연동 백구와 기슈견 1호, 2호 사이에서 태어났던 밀양개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태진입니다. 이 녀석의 후대들이 창룡이라든지 창진이 개들이 태어났는데, 그 당시 여기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진돗개하고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와, 정말 멋있는 진돗개구나. 근데 크기는 이렇게 작아 보여도 굉장히 당차고 굉장히 싸움을 잘했던 개죠. 이 개 후대가 지금 현지에 남아있는 진도 믹스견들 대부분의 조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티가 안 나거든요. 여러분들도 진돗개로 보실 겁니다. 하지만 이 태진이의 특징을 잘 보셔야 돼요. 귀도 하얗고 꼬리, 장대꼬리, 제가 항상 장대꼬리 말씀드리잖아요. 퇴화가 된 짧은 이 꼬리, 일본개는 꼬리가 대부분 짧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엉덩이, 약간 좀 이렇게 풍성한 엉덩이에 비절각이 뒤로 뻗고 있고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모질의 비율. 이 뒤쪽은 분명히 갈기털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전반적인 모질을 봤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보인다. 일본개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이 끝부분이 이제 진돗개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자, 밀양개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태진이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꼬리를 흔드는 특성상 주로 투견용으로 이용되는 기슈견은 현재 우리나라에도 많은 수가 들어와 진돗개와 교잡되고 있다. 보여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자, 지금 진돗개 투견인데 이 진돗개 투견 역시 싸움을 한 흔적이 이렇게 보이죠? 싸움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 믹스견들은 눈에 안구, 귓속 털이 없고 모질이 부드럽다. 이게 우리나라 개와 서양 개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뒤쪽에 있는 비절 뒤로 뻗고 있고, 모질, 부드러운 모질은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는 모질이 화가 났을 때 그 개의 감정 변화가 생기는 이 등털도 못 세우는 이런 형태가 있다는 얘기죠. 잘 보셔야 돼요. 진돗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밀양개를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드려요. 자, 이게 역시도 차돌이로 기억을 하는데, 자, 제가 지금 방금 이종규배는 사람의 욕심이고 멸종이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짧은 꼬리, 그 다음에 모질이 좀 짧으면서 거친 모질이 아니고, 표현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돗개랑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뒷다리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돗개하고 일본개하고 차이점은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굉장히 다부진 이 체형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진돗개하고 기주견이 이렇게 퓨전이 되고 이종규배가 되면 이렇게 검은 눈동자 이런 형태의 개가 태어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나라 진돗개, 우리나라 빼고 이제 대부분 서양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브리딩, 이 브리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독일 세퍼트 이런 게들 굉장히 역사가 깊잖아요.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 영국에서도 특히, 그러니까 영국을 저는 굉장히 좀 경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애견 선진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장점들을 교합을 시켜가지고 브리딩을 시키게 되면 불테리어, 여러분들 왼쪽에 보면 불테리어하고 오른쪽에는 불독입니다. 이렇게 이제 믹스가 되면 피플테리어라는 이런 견종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얘기들의 특징은 이제 그 4발 달린 짐승에 굉장히 공격성이 강하고, 또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공격을 하고, 싸움으로 이제 개량이 거듭되면서 투견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견종이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피플테리어라는 새로운 견종을 만들어내려고 자연적인 이와 같은 불테리어나 불독이라는 이런 견종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종규배를 시키려고 하는데 당연히 사라지겠죠. 남겨두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장점, 피플테리어의 장점은 이 불테리어와 불독이 갖고 있는 이 주둥이, 그 다음에 체력, 그 다음에 불굴의 투지, 결국에는 사람의 욕심으로 탄생된 싸움개예요. 애완견으로 기르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도 진돗개를 개량 시도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 개량을 긍정적인 개량이 아니고 수익과 판매라는 얘기죠. 더 예쁘고, 이것처럼 더 예쁘고 다리도 길고, 그 다음에 장대꼬리이고, 전반적인 이 흐름과 이 느낌과 이 생김새가 모델처럼 너무 잘생겨지고 예뻐진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이 개들은 여러분 진돗개도 아니고 기시견도 아닌 개입니다. 이 개들의 잘못은 우리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들을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갑자기 웬 동물이 나와요. 이 동물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건 인간들의 욕심으로 라이거라든지 뭐 침팬지와 뭐 다른 오랑우탄을 뭐 이렇게 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제규어와 뭐 표범이 이렇게 뭐 믹스가 됐다든지, 표범과 호랑이가 이렇게 믹스가 된 거, 라이거가 탄생을 하고, 뭐 노새와 뭐 닭나귀가 이렇게 얼룩말 이런 것들,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에 있던 호랑이와 사자, 침팬지와 오랑우탄, 그 표범과 제규어, 표범과 호랑이, 뭐 이런 고양이 거라든지 4발 달린 이 동물을 우리 인간들이 잔인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동물에 대한 학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동물은 우리가 옛
이 고유의 이런 퓨전 믹스가 된 동물들이 아니라, 자,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동물들의 단점은 멋있게 태어나겠지만 결국에는 번식 능력도 안 생길 테고, 또 수명도 굉장히 짧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동물의 자연을, 우리 자연은 인간의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연을 우리가 다 파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 그래서 이종교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언론말하고 여러 가지 자그마한 말들을 이렇게 이종교배를 해가지고 태어났다. 인간의 잘못이다. 이렇게 호랑이와 사자 각각의 이렇게 고유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아름답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배를 통해서 이런 라이거가 태어나면 번식 능력도 사라지고, 결국엔 이 사자와 호랑이도 멸종의 길을 인간으로 인해서 가게 된다는 거고, 자, 이것처럼 그나마 남아있지 않는 천연기념물에 준한 진짜 순수한 옛날 토종 진돗개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이렇게 교배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기슈견도 사라지고 진돗개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짧게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량, 브리딩. 저는 제가 보는 제 판단과 저의 주장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 자연 그대로. 그래서 제가 진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지만, 이런 개들이 진도로 많이 들어갔고 이런 개들이 육지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가 개들끼리 잘못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 개들의 특징은 성격이 급합니다. 싸움도 잘하고. 왜 이 인간들이, 이 진돗개 투견이 왜 탄생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핏불 테리어가 이제 80년대 후반쯤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 투견에 대해서 열광을 했던 사람들이 투견을 초창기 60, 70년대 도사견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도사견의 그 둔탁한 움직임과 커다란 몸짓, 그리고 냈던 그런 느낌보다 핏불 테리어가 수입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올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수입을 해올 텐데, 그게들이 이제 지구력이라든지 투지가 워낙 강해가지고 둘 중에 한 마리 꼭 죽거나 병신이 돼요. 그러던 찰나에 이 투견에 열광했던 이 아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진돗개 투견의 그 짧은 시간, 그러니까 그 경기하는 시간이 짧고 화끈하다 해가지고 이런 개들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핏불 테리어가 심지어는 1시간 반, 2시간까지도 싸운 녀석들이 있다고 본다면, 얘네들은 15분에서 20분이면 빨리 그 싸움이 끝납니다. 저는 투견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개를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저희 큰집 그 시골에 큰집 바로 옆집이 핏불 테리어 투견장을 하셨던 사장님이 있었어요. 식당도 하시면서 핏불 테리어 농장을 하셨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개를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고, 큰 집에 가끔씩 놀러 가면 핏불 테리어를 훈련시키는 장면도 많이 봤었고, 또 이런 진돗개 투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런 개들 인간의 욕심으로 만든 개입니다. 결국에는 진돗개와 기슈견, 진돗개와 핏불 테리어, 여러 가지 이런 개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순종은 빨리 급속도로 멸종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주제를 떠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제 생각을 공감해 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는 기시아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